푸른 바다 위 아름다운 섬. 거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엔 군사 요충지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도 바로 거제의 바다에서 이뤄냈습니다. 오늘은 아름답지만 강한 섬, 거제의 이야기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 고장 역사 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아름다운 섬 거제도에 왔습니다. 거제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백꽃이 아름다운 지심도나 외도 그리고 바람의 언덕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제도가 군사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출발!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인 옥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 지금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조선소가 자리하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 옥포 앞바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거두었던 옥포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거제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김헌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지금 뒤편에 있는 게 옥포대첩 기념관인데요. 맞습니다. 모양이 좀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전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거북선이고, 거북선은 몇 대 안 되지만 나머지 주력을 형성했던 게 판옥선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판옥선의 모습을 나름대로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를 보면서는 얼른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군사의 요충지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대우조선이 이제 그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 자리가 바로 또 옥포 해전의 현장, 이순신 장군이 첫 대첩을 거두었던 그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은 뭐 배를 잘 만들고 이제 에너지도 좋아가지고 저 멀리 바다를 돌아서 가도 되지만은 그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어도 옛날에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섬과 섬 사이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육지에 바짝 붙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하고 통영하고 그 사이에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거기.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순신 장군의 그 첫 승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26척, 30척 뭐 이렇게 이제 깨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계속 깨져가지고 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고 마는구나,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구나 이런 심리였는데 한번 타격이니까 우리도 제대로 붙어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탁 가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사들도 잘 모입니다. 백성들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심이 탄탄하게 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의병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단순한 첫 승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져주고 또 자긍심을 가지게 한 승리인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음 장소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으로 찾아간 장소는 아름다운 거제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바다에 새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최대 패전으로 기록된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역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임진왜란 해전 사상 유일하게 패배의 아픔을 겪었던 칠천량 해전 기념공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바다가 참 평온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바람도 작고 이제 그 파도도 세지 않은 그런 숨어 있는 이런 복한도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한 그런 2만 명 있는 시체가 둥둥 뜨고 있었던 그 처참한 피로 물들었던 그 바다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기념공원 곳곳을 좀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시죠, 선생님.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 속에 새겨진 전쟁 이야기를 잊어야 하고 없애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칠천량 해전공원 전시관 앞에는 그러한 역사적 메시지를 알려주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념공원 앞에 평화의 바다라는 지금 작품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전쟁의 참화를 많이 겪었을수록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거제 같은 경우는 평화를 내세우는 그런 거 많은데, 이것도 이제 이 칠천량 이 해전공원에서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작품이 빼어나고 안 빼어나고를 떠나가지고 뭐 하나를 맺어주는 이런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덜할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이 핏빛처럼 물들었던 그 바다를 편안한 자세로 내려다보는 어린이 이 모습 하나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좀 메시지를 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칠천량 해전공원에 오셔서 이 평화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평화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 역사 탐방, 이번에는 기성관으로 왔습니다. 기성관에서는 경남대 박물관 비상임 연구원이신 박영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어가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들어가실까요? 네, 예. 가시죠. 거제 기성관은 1422년 남부 해안가를 노략질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건립된 관아라고 합니다. 이후 1470년 거제현을 거제부로 승격 개편하면서 지리적 요충에 위치했던 고현성이 거제 칠진의 통할령이 되었는데요. 기성관은 거제부의 행정과 군사를 통괄하는 중심 건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거제초등학교로 와봤는데요. 학교 건물이 그냥 초등학교 같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예요. 거제 제일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거제 교육을 발상지라고 하는 그 기념탑도 있거든요. 1907년에 지어진 학교인데 원래 그 처음 초창기에는 학교가 여기 아니었고 바로 저기 우리 아까 둘러봤던 기성관 있죠. 기성관 저금을 학교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여기에 틀을 잡고 6.25 전쟁 이후죠. 전쟁 이후에 1955년에 정부의 지원금 조금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돈도 좀 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 손수 나서가지고 이 학교 짓는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돌을 깨고 깎고 벽돌을 굽고 운동장을 고르고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고 교육에 그런 주민들의 집이 다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크고 더구나 외형도 지금도 보기 드물게 돌로 정말 잘 지어져서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제의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손수 그렇죠. 학교를 지었다는 지었다. 데에서 더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고장 역사 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네, 오늘은요 거제에서 함께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출발해서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 거제초등학교 교정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임진왜란의 승리와 패배를 모두 품고 있는 거제의 바다.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섬 거제도는 이렇게 아픈 역사의 상처를 딛는 평화의 섬으로 그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